아주 오래전 우리를 울게 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억 속에 사라져 역사의 한 페이지만을 장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의미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의 과제. 기억하라, 1994. (7월 8일) 새벽 2시, 한반도 분단 비극의 주역으로 49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해온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그의 사망 이틀 후인 9일 2시에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이로써 전 세계에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게 됐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사실상 선포했다.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에 한반도는 혼란의 도가니에 휩싸였으며 전군은 비상체제의 돌입,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했다. 시민들 또한 전쟁 발발을 우려한 목소리도 냈다. 국내는 물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저마다 북한 내부의 돌발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한 보름도 채 안 남은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 주석의 죽음으로 무기한 연기되자 이산가족 상봉을 손꼽아 기다렸던 많은 실향민들은 실망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지금, 우리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를 다시금 기억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는 않을까? (9월 20일)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는 지존파 살인사건을 접한 대한민국은 뜻밖의 충격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납치, 살해, 인육 섭취 등 온갖 흉악범죄를 자행했던 지존파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당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들은 아지트 안에 칼과 공기총 등 각종 살해 도구와 피해자를 가두기 위한 감금시설, 사체를 태우기 위한 소각로, 토막 내 사체 일부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등을 구비해놓고 이곳에서 실제 인간 사냥을 자행했다. 사회에 대한 증오심, 부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 살해한 지존파의 김현양은 나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죽이고 싶었는데 달라. 일본 가는데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사사하고 집진 거. 어머니 범인은 나랑이 중서 나랑이. 내 손을 못 치게 해서 살리게. 나 인간이 아니야. 현장은 어때요? 잘 먹었어요. 인간 죽이려고. 잘난 놈들을 더 못 죽여 한이 된다며 반성은커녕 도리어 불만을 표시해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이 같은 흉악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인간성 회복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하지만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친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사건, 살인마 오원춘의 인육밀매 살인사건 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지금도 우리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며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벌어진 갑작스런 다리 붕괴 사고로 직장인과 등굣길 여고생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우리의 이 슬픔을 전할 수만 있다면 시연아,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성수대교의 상판 40여 미터가 내려앉은 이 사건은 늘어난 통행량을 개선하지 못한 부실 공사와 서울시의 땜빵식 점검 관리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여파로 이원종, 우명규 서울시장이 잇따라 사임했으며 전국 교량과 고가도로 등에 대한 긴급 점검과 보수가 실시됐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성장과 외형에만 치우친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와 대충대충주의를 반성케 하고 건설업계로 하여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각오를 스스로 다짐케 하는 계기가 됐다. 3일 후 10월 24일 4시 15분 충북 단양군 충주호를 지나던 유람선에서 화재가 났고 사망자 29명, 부상자 33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람선 정원 초과로 인한 엔진 과열로 불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갑판 쪽으로 불이 옮겨붙어 선체를 전소시켰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유람선 승무원의 미숙한 비상 조치로
객실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모두 변을 당했다. 충주 유람선 화재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부재, 무리한 운항, 부실한 정비점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이 맞물려 있어 이미 예견된 인재라는 씁쓸한 오명을 남겼다. 12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아현동 일대가 황소리와 함께 검붉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다. 서울 아현동의 도시가스 공급기지에서 새어난 가스에 불이 옮겨붙으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 폭발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당했으며 인근 주택 50여 채가 전소, 300m 이내 빌딩에 유리창 100여 장이 깨지는 등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엄청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냈다. 얼마나 지금 불꽃이 솟아오르는데 뭐 감당할 게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가스 누출 경보가 40분째 울리고 있었지만 주변 상가와 시민들에 대한 대피 안내 방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것이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사회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며 가스 공급 설비의 개선이나 보강, 안전 분야 등에서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 이때뿐. 결국 1년도 안 된 1995년 4월 28일 제2의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계속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정도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제발 좀 기억하자. 1994년에 수많았던 안전사고들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94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대형 사건 사고가 하루 걸러 발생했던 조금은 특별했던 그 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 삶의 질과 사회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2014년이 되어야겠다.